P4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나사 베리타시움 지식은 날리지 우주면지 현자 타임즈 AI 뉴스 더 스페이스 레이스 네피셜 북툰 석군 아제너드. 요거 이렇게 달 전쟁기지. 그래서 절대온도, 화씨, 섭씨 이런 기준 보시고요. 계산법이 있고요. 그래서 절대온도가 0일 때 엔트로피는 0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양자역학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거의 절대온도에 가까운 상태를 다루는 거죠. 절대온도가 0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죠? 양자들의 움직임이 거의 정지된 상태. 다시 말해 입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면 거기에서 양자 현상을 더 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이다. 여기서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양자역학에서 이 개념을 확대한다. 절대 온도가 0이다. 엔트로피가 0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거는 요즘 뭐 시간 개념이 나온다 이거죠.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념이 확장된다 이거죠.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인들아 뭐 수치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죠.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세상이 그냥 움직이지 없는 거야. 다 정지가 된 거야. 태양도 멈추고 태양도 사라져. 우주도, 이 은하계도 사라져. 지구도 사라지고 아무런 우주의 움직임이 없어져. 무질서도. 근데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 하죠. 이런 상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개념들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조금 더 상상해 보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는 질량이다. 물론 질량 첫자가 틀렸네요.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략 같다. 근데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죠? 시공간 공률에서 온다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것들을 바빌론 우주론에서 영향받은 동양의 음양론이라고 있어요. 기원전 6세기경, 7세기경에 그 아슈르바니파 도서관에서 영향받은 동양의 철학, 동양의 음악론은 대체로 전국시대, 기원전 한 4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동양의 음악론이 바빌론 천문학에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했습니다. 중력의 원인은 무엇일까? 암흑물질은 무엇일까? 아인슈타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시공간이라는 건 중력장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중력장이 뭐냐? 이거 역시 인들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이 친구가 음과 양이 하나로 통합된 중첩된 그런 양상이다 이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중력장만 보이는데, 그러면 이 반대편에서는 이 중력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상상, 끈이론이 뭐예요? 이렇게 아주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한 선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선 안에 차원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상은 역으로 할 수도 있죠. 뭐냐면 우리는 이 우주가 굉장히 광대무변하고 커다랗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우주라는 것들도 사실은 어떤 다른 타자가 보기에는 아주 미미한 1차원 선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죠. 우주 바깥에서 보기에는.
우주 바깥에서 보기에. 예. 예를 들면 그런 상상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무 같은 경우는 견디지 못하죠,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형상 인식 금속을 통해서 형상을 복원하는 그러한 금속을 활용해서야만이 된다. 왜냐, 저렇게 혹한 남극과 사막을 오가는 달의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금속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이 자동차나 이런 거 제조업을 만들기가 좋은 게 사계절이 다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예. 예. 한국에서 가장 더운 지방과 가장 추운 지방에서 실험하면 전 세계의 온대 지역이나 열대 지역이나 냉대 기후에서도, 시베리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사막 지역에서 잘 굴러가는 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힘을 가하면 이쪽에 빨갛게 열이 나는 거죠, 열이. 이게 말하자면 여기서 빵 터져가지고 뭐가 났죠? 우주론에서 빅뱅이 나왔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뭔가 특이점이 있었는데 빵 터졌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매 법칙에서 인드라가 이해를 못했는데 3, 40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오매 법칙 배울 때는 뭐 수압과 관련돼 가지고 시냇물이 쫙 흐르는데 돌덩어리가 딱 있으면 돌덩어리가 저항 역할을 하니까 그만큼 전류의 물의 압력이 약화될 거 아닙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전압과 수압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이게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그 이해를 못한 이유가, 이해를 못했다가 제가 이해한 게, 그 좌이파쇼 시절에는 그 사이비 철학인 변증법, 거기에 많이 들어가 심취됐기 때문에 운동을 중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이거든요. 운동 에너지, 운동 중심. 근데 오늘날 현대물리학은 점차적으로 이 시간이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질문이 들어가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로, 위치 관점에서, 위치 에너지, 위상수학, 위치 에너지, 이런 관점으로 점점 이해하고 있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전자기장, 양자장, 중력장, 이게 다 위치예요, 위치. 운동이 아니에요, 의외로. 위치 에너지로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 얘기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 정보만 알면, 그 정보를 알면 인터스텔라처럼 우주여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때 그 정보가 뭐죠? 위치 정보예요, 위치 정보. 다른 거 없습니다. 위치 정보. 재밌게도. 그래서 이 위치 정보로 하니까 굉장히 전자기장, 중력장, 양자장 이해가 빨라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그냥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그래요. 제가 이쪽에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도 수십 년간 있다 보니까 제가 이해한 방식은 이래요. 아직 많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써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양자장, 석군, 이 친구가 설명을 잘하는데, 양자화라는 게 뭐냐? 위치 정보만 지닌 채 진동한다, 이거. 운동이 여분의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한다고 얘기하죠. 위치 정보만 지닌 채. 이게 양자, 역학, 양자장, 양자 중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건 양자 세계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뭐냐? 인공위성 바깥에서 작업하고 있는 우주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인공위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로 돌고 있죠, 여러분. 근데 마찰력이 없다 보니까 인공위성 바깥에서 우주인들 작업하는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 마치 인공지능이 정지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주선 아니면 우리가 기차 안이나 버스 안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못 느끼죠. 인공위성 아니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인공위성 바깥에서도 못 느껴요. 인공위성 안쪽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뚜껑이 있는 차 타고 달리는 거하고 오토바이로 달리는 거하고 차이가 뭐죠? 네, 속도감을 느끼죠. 오토바이를 타면 오픈카나 그 속도감을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마찰력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마찰력, 그죠? 공기와의 마찰, 그죠? 근데 공기와의 마찰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속도감이 없겠죠. 아무리 뚜껑 열려 있어도 여러분 뚜껑 덮건 열리건 마찰력이 없다면, 그렇죠? 네, 속도감을 전혀 못 느낄 겁니다. 우주선이 지금 보이저 9호, 10호 이런 게 쭉 우주로 날아가잖아요.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날아갑니까? 네. 마찰력이 없으니까 쭉 가는 거예요. 보이저 호가 연료를 쓰는 건 오직 통신할 때 필요한 그 연료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마찰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저한테 흥미를 주는 게 뭐냐? 이 마찰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의 우주인 작업에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을 느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이미 우리는 4차원이라고 하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1차원, 2차원, 3차원의 시간을 포함한 4차원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5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직관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잠깐씩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렇죠. 인공위성에서 작업하는 저런 우주인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상한 현상을 느낄 수가 있다 이거죠. 지구상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마찰력 없는 세상을 지구 바깥에서는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느끼는 게 뭐죠? 이 인공위성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우주인이 뭔가 작업하는 움직임이 있거나 나사 라이브를 통해서 아니면 저 지구가 서서히 움직일 때 이 인공위성이 움직이구나 하고 우리는 느끼는 거지. 만약에 지구가 안 보이고 깜깜한 거 있으면 인공위성이 움직이고 있나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다. 뭔가 움직이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양자 중력 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이론, 그럼 시간이란 변수를 없애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턴의 우주론은 절대 공간, 절대 시공간,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있다라는 게 뉴턴 역학이었다면,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상대적 개념이다 라고 강조하죠.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은 없고 상대 시간, 상대 공간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근데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없다, 시간이. 이런 얘기예요. 절대적 개념 뉴턴, 상대적 개념 아인슈타인, 존재하지 않는 개념 시간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양자 중력 이론은 이쪽에서는 끈 이론이 있고 다른 한편은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 있는데, 말하자면 끈 이론 쪽이 제가 볼 때 그냥 끈 이론 쪽으로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자연신 개념으로 결국 갑니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끈 이론은 시간이 요구되니까 우주의 시작과 끝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라는 변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주의 시작과 끝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끈 이론은 자연신,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이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은 인격신으로 가는다고 보십니다. 자연신, 인격신. 근데 둘 다 상대적 인드라의 관점에서는 뭐죠? 둘 다 인격신이든 자연신이든 신이 아니죠. 여기 이 끈 이론이 아무리 완벽하게 옳다고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어디까지 상대 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루프 양자 중력 이론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인식론 한계를 다 갖고 있는 거다. 유일한 존재로는 신은 있다. 인간은 신을 믿는다. 이게 유일한 존재론이라고 얘기했죠. 절대 진리. 나머지는 다 상대 진리죠. 그래서 인드라는 이렇게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피노자하고 라이프니츠가 논쟁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 큰 그림에서 스피노자 상대성 이론, 촉근 이론, 오메가 이론, 이것들은 자연신 개념, 만유재신론 이쪽 개념으로 라인이에요. 그래서 힌두교 같은 사상이 좀 대접받는 게 이쪽 스피노자 계열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연신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수학적으로 무한을 많이 상정합니다. 무한. 반면에 이 라이프니츠 양자역학, 양자중력 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이론, 이런 인격신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수학적으로 0을 지향, 0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0을 많이 거론했잖아요. 라이프니츠의 미분학에서 0이 왜 의미가 있나? 어쨌든 0이나 무한이나 둘 다 0이 인격신이라면 무한은 자연신이다 이거죠. 근데 0과 무한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괴델의 정리에서 보듯이 수학의 가장 기초인 공리가 마치 신처럼 우리가 그냥 믿겠다는 약속이지 증명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리는. 그럼 무엇으로 증명해? 증명하지 않고 우리는 이게 써먹으니까 쓰는 거예요. 잘 맞으니까 쓰는 것 뿐입니다. 수학의 가장 모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리가 있단 말이야. 다른 것들은 다 이 공리를 기반으로 해서 다 수학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과학적이나 증명, 실험은 별개이지만 수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수학에서 약속된 공리들만 가지고서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공리는 무엇으로 증명하냐 이거야. 우리 믿을 뿐입니다. 약속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신을 믿듯이. 이게 수학이 말하자면 이거는 인격신이고 자연신인데, 그럼 수학은 어디에 가까운가? 엄밀하게 얘기해서 물리학은 자연신 쪽에 가깝고 수학은 인격신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냥 큰 그림에서 그렇게 얘기해. 무슨 인드라가 또 헛소리 하는구나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직선 날리지, AI 뉴스 이렇게 메탁스, 그래서 오디오가 음성이 텍스트로 자유롭게 번역되는, 텍스트가 음성으로, 음성이 텍스트로 혹은 비디오로 이렇게 자유롭게 멀티모달로 가면 강인공지능, 인드라 강제성 AGI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번역 시간 측정이라는 TT 방식이 있는데 이걸로 되면 7년밖에 안 남았다. 이건 요 방식으로 특이점이고, 또 만약에 이러한 특이점, 이 번역 프로그램이 말한 대로 이런 정도라면 제 생각도 그래요. 2030년쯤에 대해서는 2030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30년쯤에는 우리가 소설에서 본 가상현실 게임의 초기 형태, 좀 조잡한 가상현실 게임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 정도 오면은 더 이상 마우스로 게임하는 시대는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교, 역사, 사회문화, 성렬형, 돈 맥클린, 나인뉴스 오스트레일리아, 옛날 뉴스, 오랑의 판타지 사전, 오집으로, 아로치카, 에일렌, 알디스, 그 다음에 에이탑 뮤직, 깡미, 코리안 사파리, 안코 3D. 그래서 K-팝 대각! 화랑님 댓글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 에이전시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해주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곡 발표했죠. 세븐틴 손오공, 그 다음에 르세라핌의 Unforgiven,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요. 그래서 2024 올해나 내년에 대박이 나야 되는데, 초왕대박, 불핀이나 BTS에게 도전할 만한 현재 아티스트들은 스트레이키드, 아이들, 뉴진스, 세븐틴, 트와이스, 뭐 이 정도. 네, 더 많은 어떤 그룹이나 아티스트들이 필요하다 볼 수 있고요. 성렬형의 돈 맥클린, 이건 호주 방송인데, 호주 방송에서 재밌게 돈 맥클린의 반응, 원래 돈 맥클린이 부른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다. 이렇게 또 이런 거 딱 해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잊혀져가는 교수가 갑자기 가수가, 아티스트가 됐고 좋고요. 돈 맥클린. 그 다음에 이렇게 한복, 좋죠. 광화문에서 한복, 아로치카.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인드라가, 이게 원조가 교토예요, 교토. 그러면 교토가 또 원조로 삼은 게 있나 모릅니다. 혹시 있다면 교토가 기모노 입고 이렇게 해주는, 관광객들이 기모노 입고 해주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벤치마킹한 거고 잘한 거고요. 저희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토의 기모도 이렇게 하는 게 교토가 처음인지 세계 최초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또 한 거를 교토가 배운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하듯이 광화문에서 뭐 이렇게 교대식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저렇게 한복을 입은
관광객분들이 더 많은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복 입고 그냥 길거리를 건네기보다 한복을 입고 예, 좀 더 아니 예를 들면 예, 한국의 고전 영화 같은 데서 등장한 사극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어떤 무대에서 뭔가 좀 더 즐길 수 있는 뭔가 그러한 예, 조선시대 주막 이런 것들 민속촌에 가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방식들을 좀 더 세훈 형이 좀 잘해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라도 그래서 특별히 이번 5월달에 그런 페스타 축제를 열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는 게 제가 외국 나가 보니까 그런 걸 좋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보다 한국에 와서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억이 되고 기억이 남는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고 하나 더 있다면은 인사동 문화 이런 기념품 문화를 또 굉장히 좀 해서 좀 더 한국의 기념품들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각 지방으로 가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기념품 문화는 굉장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수준이 낮은 편이지 않나. K-팝의 그 팬아트 문화처럼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기념품을 대부분 사는 편인데 굉장히 다른 나라들은 잘 돼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뉴스 매거진 시카고가 또 중심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역시 시카고가 앞서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리안 사파리가 소떼 유래차라서 문경세제 길을 걷는다. 소떼 명장을 찾아온 프랑스 여자 그러면서 또 이런 게 또 여성들이 잘하죠. 충청북도에서 경상북도로 왔어요. 그다음 오집으로 또 고독한 삶을 씹는 또 이 풍경이 또 죽여주네요. 제가 이거 저번 몇 년 전에 충북 옥천에 갔을 때 이런 풍경을 기대하고 새벽에 새 해돋이 이런 걸 기대하고 간 적이 있어. 이러면 호연지기가 팍팍 올라가죠. 깡미가 왜 또 특전사 갔나 했더니 깡미가 원래 특전사 중사 출신이죠. 홍보를 열심히 잘해서 상장을 받았네요. 깡미. 인드라가 뭔가 이렇게 좀 유튜버 추천하면 뭔가 이렇게 포상도 받고 후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연이겠죠. 그다음에 후요이 이런 게 특수부대.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언리얼 엔진 1990년대를 재현한 이런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문화면 추억이죠. 근데 저것들을 고스란히 살린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왜 일본 또 일본 도쿄 거리인가 어디를 일본 거리를 이렇게 고스란히 재현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중에 가상현실 게임 같은 게 나오면 다 필요해지거든요. 제가 볼 때 오늘날 뭐 유튜브에서 찍은 12K, 24K, 4K 이런 어떤 풍경 그런 것들도 전부 저작권 등록하면 나중에 가상현실 게임에서 가상현실 관광 이런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198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있다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죠. 여러분들이 그 시절에 10대나 20대였다면 마찬가지로 지금의
여러분들 10대는 죄송합니다. 2020년대가 10대나 20대를 보내는 청춘이라면 나중에 30년 지난 다음에 2050년쯤에 2020년 가상현실 게임 보시겠어요? 봅니다 여러분. 그땐 그랬지. 라떼판, 라떼 현실, 라떼 가상현실 이런 거. 7, 80년대 외화 오프닝 이런 것도 추억의 예외야. 추억의 음악. 다 추억이죠. 그 다음에 오랑의 환타지 사전. 그래서 일본 무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 이제 얘기하면 수메르 아카드 여사제들이 매춘부였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점차 이것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메르 아카드 여사제들이 매춘부였다고 주장하는 문헌들이 상당수가 나중에 아브라함계 종교에서 많이 주장하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고학적으로 과연 설득력이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무녀들이나 한국의 무녀들이 다 매춘녀였다 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좀 더 문헌과 고고학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은 있을 수 있겠죠. 가령 이렇게 일본의 무당이 불교에서 쫓겨났잖아. 얘네 생계가 막막해. 생계가 없는 무당들이 선택할 것은 몸 파는 것밖에 없겠죠. 근데 몸 파는 게 나중에 문제였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서 일본 무당 여자들은 다 매춘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수메르 아카드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대우받다가 아슈르바니팔 체제에서 다 무너졌어요. 수메르 종교가 무너졌거든요. 아슈르바니팔 그 제국이 무너지면서 중동에서도 수메르 아카드 종교가 무너졌어요. 수메르 아카드 사제들이 뭐 먹고 살아? 생계를 뭔가 해야 되는데 몸 팔 수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수메르 아카드 애들이 쟤네들은 원래 저렇게 몸을 팔았어 라는 거. 지금 당장 못 팔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원래부터 몸을 팔았어 하고 좀 뉘앙스가 다른 거잖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무당들이 다 매춘녀가 아니다. 이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생계 유지 때문에 몸 팔았었겠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수메르 아카드 종교는 또 일방적으로 또 칭찬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수메르 아카드 종교에서 해악스러운 건 분명히 있죠. 수메르 경제사론 관점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인신공양이었습니다. 인신공양. 이런 인신공양이 수메르 아카드 종교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 아메리카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인신공양, 아즈텍 문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반드시 수메르 아카드 종교의 영향을 받았냐 여부는 잘 뭐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인신공양은 상당 부분 수메르 아카드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있었다. 또한 순장제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순장. 왕이 죽으면 산채로 생매장 시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수메르 아카드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행해진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점을 볼 때 어떻게 점을 봅니까? 그냥 거북점 그냥 받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심장에 피를 탁 뽑아가지고 점을 보잖아. 그 점 볼 때마다 사람이 희생됐겠죠. 그게 수메르 아카드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인신공양을 타파했죠. 그 다음에 축구. 인드라의 토트넘 재건 상원칙은 인드라는 레비를 지지합니다. 레비 때문에 오늘날 토트넘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토트넘이 리빌딩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송케를 팔고 유망주들을 대거 영입한다.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냥 지금처럼 가는 것. 또 다른 거 하나는 유망주들로 하는 것. 마지막 하나는 구단을 매각하는 겁니다. 부자 구단주를 찾아가지고 부자 구단주한테 매각하면 어떻게 되냐? 비싼 선수들, 즉시 전략감, 유망주 중심이 아니야. 레비는 손맛에 걸려가지고 유망주 키워서 손흥민처럼 키우는 게 꿈이잖아요. 그게 셀링 클럽의 사고방식이에요. 네. 즉시 전략감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즉시 전략감. 당장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수는 비싸. 즉시 전략감을 가져와야 우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부자 구단한테 매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토트넘 팬들은 이 점을 잘 착각하시고 내비대로 나가라고 하기 전에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이 토트넘 살만한 구단인지, 부자 구단이 토트넘 구단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토트넘은 유대인 구단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손흥민이 리버풀 가고 케인이 메뉴 가고 토트넘은 레비 체제에서 포체치노 같은, 지금 포체치노는 안 되고 포체치노처럼 뭔가 5년을 내다보는 그런 젊은 감독 데려다가 젊은 유망주, 그래서 5년 뒤에 챔피언스 리그 나간다. 이런 어떤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만이 토트넘 같은 토중딱, 중위권이 딱이야인 팀인들이 가질 마인드다. 레스터가 그래서 우승했잖아. 레스터가 우승하는 것처럼 토트넘도 5년간의 장기 비전을 가지고서 하는 것만이 길이다. 토트넘 팬들이 지금 내가 볼 땐 배가 불렀다. 내가 진짜 진성 토트넘 팬이면 저는 레비 안 갑니다. 진성 토트넘 팬이면 레비 깔 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레비가 부분적으로 잘못한 짓이죠. 진정한 토트넘 팬이라면 저는 손케를 팔라고 레비에게 부탁할 겁니다. 진정한 팬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입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토트넘 팬이 아닙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레비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저는 토트넘 팬이 아니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강인이 얘기. 강인이 레알 마드리드로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의견 고맙고요. 좋은 의견이고. 근데 FIFA 온라인에서 즐겨주세요. 모든 팬들이 그렇죠. 특히 FIFA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자신만의 베스트 11 뽑는 재미로 살잖아요.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맨날 그런 생각 갖고 살아요. 축구 팬이니까. 다만 그거는 온라인 FIFA 온라인과 실제 축구판을 좀 구분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라리가를 사실 EPL만큼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보긴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코가 출전 시간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적한다고 맨날 이적 설득하는 게 이스코고, 또 말씀하신 아세시온도 출전 시간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마음고생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하필이면은 드신 얘가 이스코하고 아센시오세요. 지금 강인이는 진짜 막 지금 성장을 거듭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손흥민이 막 토트넘 시작할 때예요. 구단을 잘 선택해야 돼요. 강인이한테
강인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출전 시간이에요. 출전 시간. 출전 시간 보장이 없으면 국대 보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팀 레벨이 문제가 아니라 출전 시간이 보장돼야 돼요. 강인이를 원하는 구단은 즉시 전력감으로 필요로 하는 구단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 EPL로 가면 손흥민처럼 첫 시즌만큼은 고생 좀 하겠죠. 그럴 때는 교체 멤버로 어떻게 되겠지만 분명하게 그 철학과 소신이 있는 포체티노처럼 철학과 소신이 있는 궁합이 잘 맞는 감독 밑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는 좀 교체로 나오고 적응하는 기간이니까 잘하다 보면 뭐 그게 누구야 브라이튼의 그 일본 친구처럼 주전되는 거고 예. 그렇지 않아도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너는 주전이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있는 감독 궁합이 맞는 감독하고 일해야 되는 게 강인이에요. 레알 마드리드라는 명판을 볼 때가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계속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레알의 어떤 감독이 마음에 딱 안 들면 강인이 계속 벤치가 되는 거야. 벤치도 아니고 그냥 잘못하면 그냥 박주영 꼴이 되는 거죠. 강인을 주요 박주영처럼 만들면 박주영 이제 좋아하게 됐지만 주영이처럼 만들면 안 돼요. 제 생각에. 네, 강인이는 제일 중요한 게 출전 시간이에요. 이 폼을 계속 유지하려면 출전 계속 해야 돼요. 시살리용도 브라질 국대인데 출전 시간이 지가 잘못해서 유리몸이긴 하지만 출전 시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얘가 경기 감각을 못 찾았잖아. 브라질 국대인데 브라질 국대 시살리송도 출전 시간 보장이 안 돼가지고 저런 판인데 강인이한테 출전 시간 보장 안 돼봐요. 네, 폼 무너지고 그렇게 됩니다. 마요르카가 계속 출전시켜주니까 저 폼이 살아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질문 주시고요. 1분 동안 없으면 방송 마치겠습니다. 뭐 아무 질문이나 아니면 그냥 늦었으니까 그만하시라, 그만해라 그러면 그냥 아무 댓글이나 하나씩 달아주세요. 네, 가쿠토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닥서님 고맙습니다. 세 분. 네, 분숙자님은 이제 자는 것 같네요. 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요. 고맙습니다.